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네. 네, 저는 한정 가서 두 그릇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렇죠. 살을 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밥 입맛도 없는데 왜 두 그릇을 먹을까요? 지난주에 사실 저의 교육은 끝이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이미지인데 혹시 어벤져스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기억하시는지?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떤 한 스포일러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도 마지막에 내용이 있다. 어벤져스가 끝이 아니라는 암시를 나타내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일 수 있었던 그 어벤져스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 화면이었는데 저도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박종성 차장님이 잠시 회의 때문에 부재이신 관계로 그 END가 아니라 AND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 모든 거는 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겠고요. 네, 박종성 차장님으로부터 그 건네받은 그 메이븐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사실 이거를 그 점심시간 중간인 12시 40분쯤에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당히 1시군요. 1시 40분쯤에 전달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 메이븐이 혹시 그 영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이븐이라는 녀석이 뭔 녀석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 자바 파일을 컴파일하는 방법과 디컴파일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클립스를 통해서 ID를 사용해서 그 자바 프로그램이 그 자동으로 컴파일된 거를 그 자동으로 결과값을 이렇게 조회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이클립스가 그 빌드 오토매티컬리라는 거를 통해서 자동으로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은 그 자바 파일 그 자체로 이렇게 그 자바 파일 자체로 움직이는 녀석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움직이는 녀석은 클래스 파일인데 이 클래스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클래스 파일로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가, 그리고 그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나 그 어떤 툴을 쓸 때 그 소스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그 클래스 파일만 있어가지고 그 자바 소스 로직을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때 디컴파일을 하는 게 좀 필요할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클래스 파일을 디컴파일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컴파일된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매표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빌드 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의존성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이븐을 이클립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인 사용법을 박종성 차장님이 명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먼저 컴파일과 디컴파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JVM이라는 게 있고 JRE가 있고 JDK라는 단어들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JVM이 어떤 약자일까요? 네,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스피커 회사인 JVC는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봤는데 JVM. 네. 자바 버추얼 머신입니다. 네, JVM은 자바 소스 코드로부터 만들어지는 자바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은 플랫폼에 의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PHP 파일을 해석해서 HTML 코드로 웹 서버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PHP 엔진이 필요한 것처럼 리눅스의 JVM, 그 자바 버추얼 머신과 윈도우즈에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데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리눅스의 그 자바 버추얼 머신과 윈도우즈의 자바 버추얼 머신은 좀 다르대요. 단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는 어떤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도 동작시킬 수 있다.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면은 클래스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바 버추얼 머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바이너리 코드를 읽는다. 두 번째로 코드를 검증한다. 세 번째, 바이너리 코드를 실행을 한다. 파일을 실행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행 환경에 규격을 제공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바를 이제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지금은 이제 오라클의 부속물이 됐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바를 설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몽미에 한번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JR이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JDK라는 게 보이는데 자바면 자바지 왜 JR이하고 JDK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그 JVM이라고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 보이시죠? JRE는 그 자바 파일, 그 자바가 그 런타임, 그 실행되는 환경에서 그 실행되는 환경에서의 그 자바.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고 그 라이브러리, 그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컴파일이나 그런 기능들이 없이 그냥 컴파일된 그 클래스가 있으면 그냥 그것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JRE, JDK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약자를 풀었으면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해서 뭔가 개발자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JRE에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디벨롭먼트 툴, 그 개발자 툴,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자바C라고 그러는 거는 자바가 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허탈감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다. 도대체 이놈의 스위스 개그는 언제까지 할 거냐. 한 몇 분만 좀 더 참아주시면 됩니다. 자바C라는 녀석과 자바라는 녀석과 그리고 그 밖의 녀석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자바 코드를 이렇게 그 코딩을 해가지고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실제 그 파일을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까지 있느냐,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DK와 JRE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JRE는 그냥 돌아가게끔만 하는 그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하면 JDK는 자바 파일을 코딩하고 그리고 그 파일을 자바 파일을 컴파일해서 실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바C
제가 조금 전에 엄청 썰렁한 농담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 친구는 네, 자바라는 성을 가진 친구는 아니고 자바 컴파일러를 줄여서 자바 C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자바 코드를 작성한 소스 파일을 .java라는 확장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것을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바이트 코드 타입으로 클래스라는 확장자 타입으로 변환시켜주는 실행 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용법을 밑에 보시면은 그 자바 C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소스 파일을 이름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hello.java 거기에 그 가장 우리가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메인 메서드에 hello.java의 메인 메서드 안에 뭐 system.out.println에 아주 식상한 hello java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여기에서 코딩을 하면은 자바 C 하고 뭐 여기 hello.java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똑같은 디렉토리 내에서 여러 개의 자바 파일이 있다. 근데 각각 컴파일하기 싫고 다 컴파일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자바 C하고 아스테리크.java 그 별표시하고 자바를 확장자를 써주면 모든 확장자가 모든 확장 그 .java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다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자바C로 자바 컴파일러로 실제 자바 파일, 간단한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먼저 터미널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네, 테스트를 위해서 자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테스트할 영역을 디렉토리를 구분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컴파일 테스트 01이라고 한번 디렉토리 명을 정하고 그리고 만들어 볼게요. mkdir하고 컴파일 테스트 01 이렇게 만들고, 요 컴파일 테스트 0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스트할 디렉토리로 들어왔으니까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vi로 하셔도 되고요. vim이라고 해서 hello.java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겨울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I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인서트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네. public 클래스 HLLO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클래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 public static void main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인 메서드 안에는 system.out.println으로 본인이 출력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자친구한테 이 코딩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뭐 선영아 사랑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러나 저는 여기에다가 아주 식상한 헬로 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오타가 있었죠. println으로 돼 있었는데 println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차드리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요거를 제대로 저장을 못하면은 엄청나겠죠. 네, 아마 이 표정을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랑 좀 닮았죠?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그 ESC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Shift하고 땡땡 누르시고 난 다음에 WQ 느낌표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WQ 느낌표가 아니라 Q 느낌표를 써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진짜 이렇게 머리를 부여잡으실 거예요. 저장이 안 되거든요. 예. quit, 예, 그냥 끝내겠다. 그 WQ는 write 그리고 quit 끝내겠다는 것이고 느낌표는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네? 강제. 그냥 WQ만 해도 돼요. 네. 그렇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려고 한다면 뭐 자바 HLLO 뭐 이렇게 치면은 원래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오류가 납니다. 아직 우리는 컴파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자바C가 나옵니다. 이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자바C가 나옵니다. 네. 네, 방대리님은 저한테 0점을 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바C hello.java를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이는데 약간의 시간 동안 요 hello.java 파일이 컴파일돼서 hello.class라는 녀석이 생성됐는데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보통 l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hello.class 네. hello.class가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헬로우가 진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바 한 칸 띄고 헬로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네, 자바 그리고 헬로우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아주 식상하게 짝이 없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 차장님께서 준비가 되실 때까지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디컴파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hello.java를 날려먹었다. hello.java가 없는 상태에 hello.class만 있다. 이 상태에 직면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remove 명령어를 사용해서 hello.java 파일을 날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hello.java는 굿바이. 네, 그리고 그리고 ls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hello.class만 덩그라니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롭겠죠. 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외롭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 hello.class에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java p라고 하는 명령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java p. 네. 혈액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java p 한 칸 띄고 hello를 엔터를 치시면요, 이렇게 클래스 헬로에 대한 헬로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교육 중에 때려도 돼요? 때려도 돼요. 누가 맞으세요? 저 한 대 맞고 병원에 가면은 그것도 괜찮고.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그 헬로 클래스가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그 퍼블릭 헬로라고 하는 그 생성자가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정의를 하든 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안에는 뭐 hello.java라는 내용은 없지만은 hello world라는 내용은 없지만 여기에 요 내용 안에 그 스트링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아주 잠깐 한 3분 정도 쉬셨다가요. 네, 한 5분 쉴까요? 네, 5분 정도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리고 박종성 차장님의 매일분 명강의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리지는 말아주세요. 자, 일로 오세요. 시간을 때우려다 보니까